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인생의 필름을 감아온 한 노배우가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장터의 장사꾼까지 세상 천지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다는 그는 인생의 황혼에서 뜻밖의 고백을 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싫었던 순간은 돈이 없었을 때도 몸이 아팠을 때도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가슴 속에는 아침 안개처럼 자욱한 공포가 깔립니다. 나중에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밥 먹다, 외롭게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외로움을 메워보려 했습니다. 맞지도 않는 옷 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팔며 각종 모임을 기웃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의 선배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라고 말이죠.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세, 60세 이후에는 인맥을 넓히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곁에 둘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노년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차라리 뼈저리게 고독할지언정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위험한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인연의 무서운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쓸쓸함, 외로움, 혹은 낙오라는 단어부터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눈부신 축복입니다. 평생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회사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남은 진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만 써보라는 하늘의 배려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도끼가 가득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앞서 본 것처럼 맑은 물에 먹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누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누구와 발맞추어 길을 걷느냐에 따라 내 영혼에 스며드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도 정신력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웬만큼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스스로 튕겨낼 힘이 있었고 영혼의 면역력이 튼튼했죠. 하지만 황혼에 접어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영혼의 면역 체계는 예전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날카롭고 독한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혀 심장이 며칠씩 떨리기도 합니다. 영혼 없는 불평불만을 한참 들어주고 나면 이상하게도 온몸에 삭신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온 힘을 다해 보내는 간절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발 멈추세요. 이 사람과 계속 함께 있으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복과 운명이 다 빠져나갑니다. 라고 당신의 내면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노년의 시간을 타인의 독서를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복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정원에서 반드시 솎아내야 할 첫 번째 잡초, 바로 입만 열면 과거를 원망하고 남 탓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내내 주제는 늘 똑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팔자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자식들 다 키워봤자 제 살 길 찾기 바쁘지,
부모는 안중에도 없다며 끝도 없는 신세 한탄의 굴레를 돌립니다. 물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60세가 넘어서까지 원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영혼의 병입니다. 이런 사람과 한두 시간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올 때의 기분을 기억하시나요? 마치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듯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두운 에너지와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 때문에 차마 말을 못 끊고 다 들어주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함께 늪으로 빠져드는 길일 뿐입니다. 노년의 복은 오직 맑은 기운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그 다음으로 절대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될 두 번째 부류는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무례한 독설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교묘한 문장으로 포문을 엽니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 사이에 이런 말도 못하니? 라며 운을 떼죠. 그러고는 당신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콕콕 찌르거나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비수를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니? 그 집 자식은 이번에도 자리를 못 잡았다며? 이 같은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인연의 깊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예의라는 옷을 더 두껍게 입어야 하는 법입니다. 친하다는 핑계로 선을 넘는 행위는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예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불행이나 실수를 보며 나는 저러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뒤틀린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할 뿐이죠. 혀끝에 칼을 품은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은 매일 조금씩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평생 소중히 가꿔온 명예와 자긍심이 그들의 저급한 말, 몇 마디에 상처 입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을 먹고 살며 당신의 평온함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에너지 뱀파이어일 뿐입니다. 60세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 부류는 필요할 때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희한하고도 서글픈 일입니다. 내가 현직에 있거나 무언가 줄 것이 남아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내가 명예의 옷을 벗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약속이라도 한 듯 발길을 끊습니다. 그러다 다시 당신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할 뿐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주판 튕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맛있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자식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죠. 60세 이후의 인연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덮여져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은근히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체면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진심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소리 없이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네 번째 부류는 끊임없이 당신과 자신을 비교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겪으면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그거 운이 좋았네. 요즘 그런 건 흔하잖아라며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반대로 당신이 조금이라도 뒤처진 것 같으면 기다렸다는 듯 자식 자랑이나 재산 자랑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속을 뒤집어 놓죠.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네 집은 몇 평이라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하는 소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일궈온 소박한 행복은 한순간에 초라한 쓰레기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끊임없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는 무서운 불꽃과 같습니다.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우고 그 지독한 연기로 주변 사람들의 눈까지 맵게 만듭니다. 당신의 평온한 황혼을 질투의 연기로 뒤덮으려는 이들로부터 과감히 멀어지십시오. 이런 부류와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약탈해 갈 뿐 결코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남의 눈치를 보고 남과 비교하며 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알았으니 가장 어렵고도 현실적인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그들과 멀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정에 약합니다. 나쁜 인연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오랜 세월 봐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단칼에 자르나, 동네가 좁은데 소문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발목을 잡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비겁한 방임이자 학대입니다. 노년의 인연 정리는 젊은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싸우거나 절교를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격이 떨어지는 일이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나무를 떠나듯 서서히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맞장구 쳐주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그렇군요 하고 짧게 대꾸하며 감정의 동요가 없는 침묵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호출에 선약이 있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약이란 꼭 다른 사람과의 약속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차 한 잔 마시기로 한 약속, 조용히 책을 읽기로 한 약속, 혹은 그저 혼자 숲길을 산책하기로 한 약속도 아주 소중한 선약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타인과의 만남보다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단단한 근육을 갖게 됩니다. 가끔은 무례했던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의 평온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지 못할 만큼 당신이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남의 잘못을 고쳐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그들의 허물을 고쳐주려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만 다치기 십상입니다. 이제 전화번호부를 펼쳐 영혼의 대청소를 시작하십시오.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번호를 조용히 지워내십시오. 번호를 지우는 것은 모진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채우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깊은 인연임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독이 든 술을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정원에는 진정한 인연의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차갑거나 야박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어 사람이 무서워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인생은 흔히 한바탕 성대한 잔치에 비유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잔치는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워야 제맛이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넘쳐나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어울려 춤을 추는 소란스러움이 그 나름의 에너지였죠. 하지만 잔치가 끝날 무렵의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손님들을 정중히 보내드리고 소란했던 자리를 정돈하며 남은 등불 하나 아래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사실 그 시간이 잔치의 가장 깊은 맛을 느끼는 진짜 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바로 그 차 한 잔의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와서 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나쁜 인연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영영 안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요함을 우주가 준 마지막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계절이 바뀌는 냄새. 이런 것들이 당신의 노년을 진짜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을 누구를 위해 낭비하시겠습니까? 당신을 깎아내리고 이용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귀한 하루를 단 1초도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당신 자신을 대접하는 데 쓰십시오. 맛있는 밥 한 끼를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내고 보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평생 고생해온 내 몸과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무거운 분장을 지울 때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가면을 벗고 타인의 기대라는 거추장스러운 의상을 벗어던지십시오. 텅 빈 무대 위에 오로지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만 남았을 때 느껴지는 그 홀가분함.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원이 잡초 없이 정갈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 정원에 독초가 자라지 않게 잘 살피며 당신이 진정 좋아하는 꽃들만 심어보십시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짓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독을 벗삼아 평온의 길을 걷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불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정말로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